제가 다른 창업하신 선배님들이나 회사 내에서도 거의 막내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모르는 게 있을 때 여쭤보는 걸 그렇게 전 두려워하진 않거든요. 어려서 좋은 점은 백지 상태라 그릴 게 많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지호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면 의료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분이셨을 네. 텐데 왜 거기서 약간 궤도를 벗어나시게 됐는지 음, 배경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의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의료 접근성과 의대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누리는 의료 접근성이 너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내가 아플 때 바로바로 전화하고 물어보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약을 받고 하는 것들이 20살 때를 기점으로 너무 달라진 세상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의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분들 중에 한 분께서 병을 빨리 알지 못해서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잘해서 100이라는 만족감을 한 명한테 주는 것도 좋은 삶이지만 오히려 허들을 낮춰가지고 1이라는 만족감을 100만 명한테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해주신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경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반반. 네. 지호님 같은 사례가 많진 않으니까 이 의료 관련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을 했을 때 뭐 젊거나 면허가 없어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니면 어떤 거는 또 장점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판단되시나요? 물론 제가 다른 창업하신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또 회사 내에서도 거의 막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아쉬운 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좋은 점은 다른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했을 때 진심과 마음을 좀 잘 보여드린다면 어쩌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또 지지를 받기도 하는 것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디에서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데 모르는 게 있을 때 그걸 여쭤보는 걸 그렇게 전 두려워하진 않거든요. 이제 저희도 한 90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사실 알기에는 사실은 어렵고 그렇지만 그냥 솔직하게 제가 못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 다만 내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지게 되면 그게 회사 조직원들의 도움이든 외부의 도움이든 감사하게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의 그런 도움을 받았는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이승원 대표님을 배웠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 2년 전에 어떤 정부 회의에서 처음 배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의가 끝나고 사실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용기를 내서. 대표님, 그래도 의료인 출신이신데, 치과의사 출신이시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금융산업에서는 많은 혁신과 도움을 주셨지만 의료 산업에서 혁신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보다는 아쉽게도 아직은 지금 안 되고 있고 하지만 대표님께서 같이 기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를 연으로 돼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사실 좀 신기할 정도로 선배 창업자라든지 큰 성공을 거두신 분들의 도움 같은 걸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뭐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건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 이유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다고 그분들께 부탁만 드리면 저는 부탁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최선을 다했다. 이러이런 노력들 했는데 여기서 막히는데 이거 하나만 좀 도움을 주시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감사하게도 그 선배 창업가분들께서 만드신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도와주자라는 걸로 으쌰으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좀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 것보다도 네. 딱 그 병목이 생기는 하나를 좀 포인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들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선배 대표님들은 제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몸이 빨가벗겨 버린 느낌이 들어요. 이 통찰력이라는 게 제가 뭔지 이해를 못 했는데 그거를 이 단어구나라고 느끼게 하시기도 해주시고요. 다 고민하셨던 거고 어쩌면 그 정답의 옵션들 다 알고 계신. 근데 그렇게 해체당하는 음. 빨가벗겨지는 경험을 피하시는 편은 아닌 거고. 네, 네. 전 잔소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잔소리에는 애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매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요새는 들어요. 정말 사람 한 분 한 분에게는
그분하고 한 1시간 동안 대화하고 나면 정말 배울 게 정말 한 가지는 꼭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장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어요. 어려서 좋은 점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백지 상태라 그릴 게 많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많이 듣는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한테서 배우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너무 많은 걸 들으면은 음, 중심을 세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 영상도 그런데 누구는 이래서 성공했다 그러고 누구는 저래서 성공했다 그러고 근데 그게 서로 상호 모순적인 때도 되게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나의 가장 뾰족한 강점 하나는 뭐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렵긴 한데 그게 뭔가 1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말이 비단 창업자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닥터나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고 영세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 약간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회사로까지 성장을 한 건데 닥터나우는 뭐가 그렇게 뾰족해서 그 뾰족함을 어떻게 발견을 했기에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창업을 했을 때는 환자들의 와우 모먼트가 뭐지?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내가 전화나 화상으로 의사 선생님을 새벽 3시에도 진료를 볼 수 있구나. 네. 에서 와우 모먼트를 느낄 줄 알았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유저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리텐션 등등을 봤을 때 진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약이라는 실물이 집 앞에 30분 내로 도착이 될 때가 압도적인 와우 모먼트를 가지고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서울 시내에 새벽 3시, 4시에도 30분 내로 약 배달을 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했고 거기에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배달, 배송 이런 게 관련이 되면은 그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되게 생기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당연히 서울 시내 전역을 뭐 30분 권역으로 만들고 이러지 못하셨을 테고 아닌가요? 어, 30분은 아니었지만 네. 서울 시내를 처음부터 다 커버를 하려고 하긴 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저희가 전화로 퀵 배차를 직접 하기도 하고요. 필요할 때는 저희 팀장님이 직접 운전도 해서 약 배달도 직접 해주시고. 그건 너무 비효율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 환자는 뭐 필요했었던 뭐 응급 환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케이스지만, 배차가 안 잡혀서.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는 오퍼레이션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막 드러나진 않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재이용하고 약간 그런 것들에 확실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지호님만의 멘탈 관리법 이런 게 좀 있나요? 저는 아까 그 딱 하나의 제일 뾰족한 강점이라고 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술은 잘 못 먹고 대신 코인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저희 조직원분들하고 수다 열심히 떨면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주로 다음 날이면 회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호님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또 누군가의 건강, 생명과 연결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무겁진 않으세요? 정말 무겁죠. 정말 무겁죠. 지금 이렇게 몇만 명이 매일 이렇게 쓰는 이 서비스에 그분들도 다 사연이 구구절절 정말 절실한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에 있는 부담감도 있고요. 많은 동료분들을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죠. 그러면 그 부담이나 무게가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걸 내릴 때 시야를 좁아지게 만든다거나 그런 위험도 있을까요? 아직까진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부담감은 현상이지 문제는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담감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팩트죠. 그런 현상이 존재하나 그것이 문제로 음, 발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과 단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차단을 하고 하면 현상에서 끝날 수 있다. 보통 두려움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닥쳐왔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전 두려움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 비행기 영화 같은 거, 네.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 씬을 보면 기장이 왼쪽 날개에 불이 붙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1번 밸브 체크, 2번 밸브 체크, 3번 끄고, 이게 다 책에 있잖아요. 프로토콜이 있죠. 프로토콜이 있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상상과 프로토콜을 잘 만들어낸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사실은 저는 다 잘 deal with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지금 닥터나우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프로토콜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 그쵸.
같은데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음,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겠지만 지금이 좀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솔직히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만해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이 들기는 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기인 건 맞지만 정말로 큰 위기는 소비자들의 사랑에 도태되는 것, 더 이상 혁신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 닥터나우로 와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무섭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여기 나온 것도 지금은 사안이 사안이라 이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지만 이게 정말 잘 해결이 된다고 해서 닥터나우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더 잘 내고 성공하느냐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고민과 시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열하게 거기에서 사용자들과 이용자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큰 위기는 아니다. 여전히 더 큰 파도들은 존재하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혁신이 마르지 않고 계속되려면 창업자 그리고 회사 자체가 그리고 있는 비전이 되게 멀리 뻗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닥터나우는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하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없앤 게 가장 큰 와우한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더 바꿔나가고 싶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조직원들끼리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어떤 원격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서 더 정교하고 더 좋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의료에 대한 주도권이 결국은 환자한테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그 병원과 약국 속에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로 뭐 그게 원격 청진기가 됐든 팔에 붙이는 어떤 인공 근육을 붙이게 됐든 계속해서 저도 조직원들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어쩌면 우리가 의사보다 더 좋은 진단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미래에는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